신념이 앞서는 탈진실의 시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들이 허물어지는 반지성주의, 포퓰리즘, 팬덤 정치. 1980년 5월 18일 그날의 진실을 가리는 가짜뉴스는 갈수록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폭도의 도시다. 광주연안 시도민들이 게으르다던가 노력하지 않았다던가 유독 강주에서만 그러한 비극이 발생했던 40년간 이유는 모습을 바꾸며 지속되어 온 정황한 5.18 가짜뉴스. 그러니까 이젠 진실 왜곡을 넘어서 지역을 혐오하고 고립시키는 사회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5.18 신가짜뉴스 바로잡기, 그 뿌리와 실체를 알아봅니다. 어제 진도에서 남녀 중학생 2명이 추락해 나주 모녀 사망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40. 최근 전남 지역에서 학교 폭력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특정 지역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어김없이 달리는 댓글들. 지역적 특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임에도 특정 도시와 연관을 짓습니다.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에서 지방 혐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한 댓글 빅데이터입니다. 부산, 광주, 대구, 경상도, 전라도, 서울 등 6개 키워드를 포함했지만 광주나 전라도 혐오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지역에 관한 멸시의 표현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 경제개발이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특정 지역을 육성을 하기로 한다는 이런 불균형 발전을 추구를 했다 보니까 이런 불만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의 이미지들을 특별히 더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강력 범죄는 다른 지역보다 광주나 전라도에서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시도별 범죄율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외부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 비교적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을 뿐 특정 도시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광주와 전라도엔 폭동, 흉악범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까요? 80년 5월 강주에서 본인들이 자행했던 만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폭도라는 호도된 호명을 통해서 이제 80년 5월의 진실을 은폐하기 시작했고 효과를 가졌죠. 전두환 정권 7년, 또 노태우 정권 5년까지로 가면 12년 동안 강주를 학살했던 자들이 정권을 장악했고 그들이 언론을 통해서 애곡했고 그 애곡의 결과가 지금까지도 이제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5.18 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생겨난 폭도, 빨갱이 등 호남을 혐오하는 표현은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상황. 또 다른 분석에선 폭동이라는 단어가 민주, 운동, 유공자 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혐오와 가짜뉴스는 5.18 정신의 왜곡과 일맥상통해 있는 것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전라도는 좌경 빨갱이 도시로 덧칠해졌죠. 1980년 50 정권 이후에 전라도에 대한 혐오나 차별, 소외가 심화됐고요. 이것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받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이 상당히 심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엔 가짜뉴스가 5.18 자체를 왜곡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젠 지역의 이미지까지 부정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전라도, 빨갱이, 시골 등의 단어가 마구잡이로 사용되면서 폐쇄적이고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는 상황.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자 광주 거주 청년들도 고향인 광주에 거부감을 보이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2020년 광주 청년 인식조사 결과 광주엔 전통적이고 지루하며 폐쇄적이라는 이미지가 존재했고 2021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20, 30대들이 광주하면 재미없는 도시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낙후된 지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은 5.18 왜곡과 합쳐져서 신종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광주 지하철과 관련된
가짜 뉴스입니다. 광주의 지하철 1호선 노선이 5.18과 관련된 장소를 따라 정해졌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쓴 걸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 광주시의 그 지하철을 봐라. 이게 사람들 많이 가는 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 피하죠. 다 피하고 뭐 역사적인 뭐 5.18과 관련된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일까요? 사실 확인을 위해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1991년도에 당시 광주 직할시 당시에 철도개발연구원이라는 국책기관에 용역 의뢰를 해서 인구 여건이랄지 경제적 여건, 유동인구랄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동구 소태에서 송정으로 가는 노선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1호선은 과거 광주의 도심 지역인 남문로, 금남로, 상무로 등을 지나갑니다. 현재는 광주의 공간구조 변화와 도시개발 방향의 변동으로 주요 도심 지역을 지나가진 않지만 이는 지하철 1호선 건설 이후에 도시 외곽이 발전한 까닭입니다.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한 이후에 광주시가 급속도로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 외곽으로 팽창하면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시청도 상무지구로 옮긴 이후에 시청 앞에도 지하철이 통과하지 않고요. 수안지구, 상무지구, 그다음에 전남대, 또 남구 지역도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5.18과 관련된 장소들로 지하철 1호선을 건설했다는 주장에 광주시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제 5.18이 일어난 데가 광주 주요 그 도심 부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하철이 통과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합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18 유적지를 통과해서 지하철 노선이 결정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있었던 대형 복합 쇼핑몰 논란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후 광주는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곳이라는 지역 조롱과 혐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만 대형 복합 쇼핑몰이 없는 걸까요? 광주와 비슷한 규모인 인구 140만 안팎의 광역시인 대전, 울산과 비교해봤습니다. 두 광역시 역시 쇼핑, 오락, 업무 기능이 집적된 대형 복합 쇼핑몰은 없습니다. 또 세 도시는 약 20여 개에 이르는 엇비슷한 수준의 대형마트, 쇼핑센터, 백화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만 유독 낙후됐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광주가 낙후됐다는 이미지나 전제는 모든 부분에서 이 지역을 고립시키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낙후된 지역 사람들로서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소수를 차별화시키는 이런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특히 10대, 20대에게 부정적 인식과 영향을 주고 있는 가짜뉴스. 그런데 5.18 가짜뉴스를 접해봤다는 응답 수치를 보니 청소년과 일반 국민 간의 격차가 큽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10대나 20대들이 5.18 가짜뉴스를 접하는 비율이 의외로 낮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5.18 가짜뉴스인지 진짜뉴스인지 판별할 능력과 인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5.18을 경험한 바도 없고 그걸 제대로 교육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난다면 호남의 편견은 미래 세대에게 대물림될 것입니다. 5.18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규제적 조치만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이 발전하면서 편견과 고정관념이 더 강화되는 이른바 필터버블 현상 때문에 혐오와 차별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편식은 사실은 식생활에서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보도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해야 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 그리고 보고 싶은 그런 정보들만 소비하게 돼서 공동체가 기반하고 있는 그런 공통된 객관적 사실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허물어지는 이를테면 음모론이라든지 반지성주의, 부정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정보를 판별하는 역량을 길러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각종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를 가려내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학교에서부터 정식 교과 과정으로 삼아서 교육을 시켜야만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고요. 유튜브라든지 SNS,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를 덮을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5.18의 진상,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서 확산시키고 유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5.18과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된 5.18과 광주만의 역사가 깃든 문화 역시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이것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죠.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새로운 사회 변화의 모델이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가장 뿌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키워나가고 보호해 나가야 할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80년 5월 강주 시민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하나의 모습만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저항의 모습들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원형으로서 대동세상을 스스로 만들어갔던 이런 이제 시민, 역사상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다 민주주의의 시민의 참 모습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80년 5월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5.18 가짜뉴스에서 비롯한 무차별적인 호남 비하.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를 만큼 이유도 당위성도 없이 그저 혐오를 위한 혐오가 돼가고 있습니다. 5.18 가짜뉴스와 지역 비하를 넘어 이제는 5.18 민주화운동과 우리 지역에 자부심을 가질 때입니다.